네,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점화됐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자 원샷 단일화가 대선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대선판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3자 원샷 단일화 얘기는 바른정당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걸 한번 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우선 관련된 그 얘기를 좀 녹취를 잠깐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다만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좀 기존의 입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의사하신 거죠? 예. 예, 후보는 뭐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고 당 차원에서 이제 이걸 한번 이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호순으로 치면 이제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유승민 4번 아니겠습니까? 2번, 3번, 4번이 단일화를 한번 하는데 뭐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단일화 논의의 본질은 예. 반문연대입니다. 비문연대 또는 반문연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거가 시작될 때 반문연대 얘기가 계속 있었고 제3지대론, 이른바 빅텐트론이 계속 뭐 이제 동력을 좀 받았었죠.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예. 그 이후로 또 안철수 후보도 자강론 얘기하고 인위적 연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빅텐트론, 이른바 제3지대론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김종인 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들이 만나면서 여전히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이것은 이제 결국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했는데 예. 불과 선거 이제 2주일 앞두고 이 단일화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3자가 됐건 양자, 3자 단일화가 됐건 2자 단일화가 됐건 이 본질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격차가 좀 점점 벌어지는 추세고 또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 내에서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예. 보니까 유승민과 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뭔가 지금 경쟁력을 부추기자라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홍준표 후보도 이른바 보수 후보 단일화기 때문에 보수 후보기 때문에 같이 3자가 연대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예.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와는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단일화에 거부하고 있고 안 후보도 마찬가지고 박 전 국민의당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자 단일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홍준표 만약에 문재인, 홍준표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이렇게 나오면은 이 단일화의 시너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추세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밀어볼 때 홍준표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잖아요. 지지율이 높으니까. 예.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도 대단히 낮아요. 그럼 거의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상정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3자로 완전히 단일화되는 그림도 쉽지 않지만 예. 그것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명분도 좀 약하고. 왜냐하면 명분이라는 게 결국은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죠. 네.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그래서 명분도 약하고 득표력에도 일정 부분 문재인 후보의 결집을 더 도울 수도 있고 말이죠. 후보 예. 지지자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명분도 약하고 실리도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기도 얼마 너무 짧게 남아서 과연 예.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선거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가 예. 여전히 막판 중요한 변수가 되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만의 입장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뭐 3자 단일화든 양자 단일화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3자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홍준표 후보는 정말 사퇴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도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유승민 후보 측근, 최측근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정당은 선거 국면, 대선 국면으로 가면 후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 후보 단일화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후보들이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사실 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정계
개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하는 게 더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예, 그렇게 단일화 얘기는 제안이 들어와도. 하지만 예. 사실 지금 그 구도상으로는 가장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3자 단일화를 하면 뭐 어떻게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만약 현실화된다면 예.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이 높을 거고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예. 지금까지는 뭐 검토를 안 하겠다 그리고 자강난으로 가겠다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판에 가서 가장 이제 이게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지는 더 빠져나간다 이런 게 됐을 땐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이 후보 단일화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결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명분 같은 게 갖추어지기가 어렵고요. 예. 연역적으로도 사실 보수 정당이 주축이 돼서 후보 단일화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일도 지금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나면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감소되는데 뭐 29일까지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현실화는 어렵고 명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낮지만 근데 막판 변수는 유일한 이 후보 단일화밖에 없는 것 근데 지금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요. 투표용지가 30일 30일 날 인쇄된다만. 1일부터 인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니 근데 30일 사퇴하더라도 인쇄 이후에도 이제 단일화할 수가 있죠. 하면, 사퇴할 수가 예. 있는데 예, 하면 공고문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표시를 나오는데 해주고. 예. 그게 어쨌든 단일화의 그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유권자들이 그걸 모르는 유권자들도 계실 테니까. 또 하나 문제는요. 과거 얘기입니다만 1997년도에 그 김대중과 김종필 DJP 연합은 예. 대선 45일 전이었어요. 예. 그리고 2002년도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도 25일 전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건데 지금은 14일 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인쇄일 기준으로 하면 거의 코앞에 왔고 예. 이게 너무 촉박해서 게다가 지금 말도 굉장히 엇갈리잖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3당 관계자들이 물밑에서 분명히 접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아니면 정치가 아닌 거죠. 분명히 할 텐데 대외적인 명분에서 사실 약 딸리기 때문에 얘기들 못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정말 일주일 내에 아니면 열흘 내에 이뤄낸다면 예. 아까 뭐 보수 여권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그야말로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열흘 예. 만에 다시 단일화를 해서 양강군을 만든다. 그래서 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에 찬성을 해서 문재인과 안철수 양강구도가 완전히 된다. 예. 이런 완전 새로운 국면이에요. 예. 과연 그럼 2012년도에 문재인과 박근혜의 그 구도가 되는 것이냐. 예. 근데 꼭 그 구도가 되다 볼 수도 없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건 정말로 땀을 쥐게 하는 마지막 변수이면 틀림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87년 직선제 이후 14대 빼고 이제 단일화 논의가 있었는데 전부 이제 야권에서 있었고 이번처럼 이제 여권에서 보수 정당에서 예. 하는 건 이제 처음이에요. 근데 논의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후보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대체로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두 분은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자 가상 대결이죠. 가상 대결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선거가 어떻게 해볼 될까 만한 이제 거죠. 이런 네. 관심들이 이제 크니까 그런 논의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네, 1이 네. 3이 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사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실 특히 이제 저희가 보수 정당이 주축이 돼서 후보 단일화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 유권자들도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안보라든가 보수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문이든 비문 누군가를 반대하는 그 연대를 만들었을 때 그럼 그 유권자들이 보수나 중도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게 할 그런 적극적인 요소가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안 해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게 명분이 있어야 보수 유권자들이 저 사람을 꼭 찍어야겠다. 내가 투표장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텐데요. 그럴 만한 요소가 과연 무엇이 있을지 뭐 안보 이슈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검찰의 고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너무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서로 말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과거에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학습 효과도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거보단 오히려 정권 교체라든가 어떤 시대 교체라든가 이런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3자 단일화가 정말 유권자들에게 보수 중도 유권자들에게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되니까 지금 후보들은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지금까지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습니다. 그 전 단계가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중에 보수 대통합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제외한 거죠. 예, 예. 나머지 이제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이 지금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런 그 후보들과의 그 대통합은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그중에 이제 남재준, 조원진,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이 세 분들은 통합의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들의 지지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명분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권자들 그리고 지금 지지층들에게 별로 거부감이 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게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이 실제로 대선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당선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외연을 확장하고 그 지지자들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남재준, 조원진 후보와의 보수 대통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유승민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면 사퇴했지 이 단일화에는 이 보수 대통합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이른바 군소 후보 토론회를 제가 봤어요 어제. 예. 근데 어제 조원진 후보의 얘기가 좌파 종북 세력들을 몰아내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건 민심에 맞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국민의 그리고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의결됐고 헌재에서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됐거든요. 그건 국민의 뜻이에요. 그건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원진 후보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유승민 후보가 여기에 응할까? 이거는 아마 홍준표 후보도 응하지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남재준 후보와 조원진 후보가 만약에 이쪽 보수 대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가 여기에 가담하느냐 가담하지 않느냐는 별개로 하면서 말이죠. 예. 과연 이 표를 얻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김에 선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당위론도 있고 현실론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당위적인 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표를 못 얻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그 대신 아무리 현실이라 하더라도요. 기본 명분이나 당위가 있어야 돼요. 정치는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물론 유권자들의 이념 지향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요. 예.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이번 대선은 민심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치러진 대선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잊혀져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이제 2주일 남겨놓고 완전히 선거공학적인 그러한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민심의 저변에는 분명히 뭔가 바꿔야 되겠다. 시대를 바꿔야 된다는. 지금 아까 이도학 의원께서 정권교체 얘기하고 시대교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선거에는 선거공학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배제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워낙 생각이 결이 다른 후보들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위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유난히 반대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요. 이건 지금 예.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표를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표가 좀 떨어진 거잖아요. 지지율이. 예. 그래서 이런 시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단일화는. 그야말로 한번 해볼 만한 단일화는 정치공학적으로 안철수,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이 완전히 합쳤을 때 그럴 때 양강이 완전히 돼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건 뭐 당위는 둘째 치고.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와 홍준표가 둘이 같이 나온다. 이건 그야말로 제로섬 캠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는 대단히 약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의 가능성도 사실 그 유승민 후보 자체의 의지는 너무나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주 의지는 강하지만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 중엔 수도권 의원들이 많고요. 다선 의원들이 많은데요. 예. 그 의원들은 이제 다음 선거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 선거도 생각하고 다음 보수 내지는 정계 개편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물밑 접촉은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하고 내지는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나 지도부급하고 계속 물밑 접촉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유승민 후보가 만약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예. 의원들 중에 그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중에 일부는 뭐 탈당을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유승민 후보도 느끼기 때문에 그전에는 완강하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예. 의원총회 소집해서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뭐 단일화 과정은 몰라도 이런 그 양보하는 모습 일정 부분 보인 거는 의원들 다선 의원들 특히 다선 의원들의 의지가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생각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대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단일화 얘기도 이제 지금 뭐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양강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판세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강 3약에서 이제 1강 1중 3약 구도로 판세가 변하고 있다. 상당히 승산이 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이제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최근에 불거진 이제 송민순 장관 회고록 그 후폭풍이 이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들의 추세를 보면요, 예. 뭐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만 오차범위 밖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가 벌어지는 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강 3약의 구도에서 1강 2중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강 2중이라고 하기는 지금. 예. 지금 단일화 변수가 지금 뭐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드린 것처럼 시기나 명분이나 뭐 득표력이나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예. 그야말로 정치라는 게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너무나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예.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대단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예. 만약 이것을 정말 엄청난 정치로 성사시켰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양강이 완전히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송 앵커께서 예. 말씀하신 그 이제 안보 변수예요. 송민수 회고록 등 예. 여전히 오늘 토론에서도 경제 양극화가 주된 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안보도 오늘 주제거든요. 예.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 역시 송민수 회고록에 관련된 이 이른바 사실관계 진위 공방은 예.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단지 이것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현재 한국의 안보 지형이라든지 미래의 안보 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이념적인 틀을 자꾸만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계속 제기하는 쪽에서 사실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요. 예. 그건 진위를 밝혀봐야지 합니다, 정말.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피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예. 주적 논란도 사실 굉장히 피곤했던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당연히 적인데 그걸 주적이냐 적이냐를 따지는 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예. 그래서 이 네거티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런 안보가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송민수 회고로 이거는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 오늘 좀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네. 입장입니다. 오늘 네. 토론회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예,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에 따라서 지지율이 급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은 아주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고한 지지층도 있지만 실제 그거는 이렇게 뭐 일정 부분이고 상당 부분은 또 이렇게 그 보수나 중도 유권자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유보하는 유권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그 토론회를 보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후보를 선택할지 어쩌면 또 이제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이전의 토론회에서 보였던 이제 안정적인 불안정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안보와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보인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리더십을 좀 더 보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토론회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남은 토론회에 있어서 이렇게
그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토론회로 인해서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예. 그 토론회가 중요한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차례 토론을 통해서 한 번은 뭐 편든다고 좀 비판을 받았고 한 번은 또 너무 또 거든다고 또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은 문재인 후보는 개혁 의지가 약하고 안철수 후보는 개혁의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둘 다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오늘 TV 토론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전 심상정 후보는 일관되게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걸로 봐요. 아, 예. 비판하면은 그건 또 문 후보적이 비난한다고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또 편든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우리 정치가 네 편이야 내 편이야 흑백 논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예. 전 심 후보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심 후보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8시 40분부터 네 번째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좀 정책 대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 많은 비판 토론에 여론이 예, 있어가지고 워낙 오늘은 비판적인 조심할 것 여론이 같아요. 많았고 예. 지난 토론회 때 워낙 좀 네거티브가 많았잖아요. 예. 오늘은 상당히 포지티브한 면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역시 사회자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 보니까 사회자가 개입을 했는데 좀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예. 사회자가 끊는 거 가감히 끊고 이런다고 예. 오늘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늘 진행자가 손석희 사장이 진행을 예. 하는데 그분은 이 과감한 토론 진행을 많이 하시니까 좀 더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들도 이제 부정적인 토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네거티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유권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토론회 TF 팀들이 오늘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회를 시청률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계속 추세를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뒤에도 토론회가 있지만 실제 이제 뭐 투표 인쇄용지에 들어가기 전에 내지는 재외 국민들 투표라든가 이런 그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건 이번 주에 마음을 정하는 경우도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도 아주 중요한 토론회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8시 40분부터 좀 이전보다 좀 170분 을 170분 시간이 긴 좀 시간을 집중 하는 거예요. 길어졌고요. 토론을 할수 그 대신 뭐 이제 앉는 거죠. 예. 원탁에서 이제 앉아서 그건 좀 나아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탁 토론을 하니까 이제 얼굴을 볼 서로 수밖에 바라보면서 네, 얘기를 원탁 토론도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네. 표정 보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네. 있으니까 말이죠. 한번 기대가 되는군요.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